미소로 감사 인사를 받고 동경의 눈빛도 받는 것. 기관사라면 원래 그래야겠지만 현실은 텅 빈 객차뿐이다. 네가 달리는 노선은 사람 하나 없는 사막이기 때문이다. 황사와 푸른 하늘이 맞닿는 경계에 검은 덩어리 몇 개가 떠오른다. 다음 역의 작은 마을이다. 너는 조종 레버를 당기고 열차는 천천히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승강장 옆에 정확히 멈춘다. 문이 열리고 너는 운전실을 나와 텅 빈 승강장을 향해 역 이름을 외친다. 작은 마을은 이미 황사에 삼켜졌고 콘크리트 기둥 몇 개와 사방에 완고한 모래 언덕만 남았다. 그 외에 형태를 유지한 건 눈앞의 이 승강장뿐이다. 너는 그 모든 것과 함께 외롭게 모래바다 한가운데 서 있고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지난 십수년의 매일과 똑같다. 너는 늘 그렇듯 10분 정차한 뒤 운전실로 돌아간다. 열차는 다시 천천히 출발하고 눈앞에는 또다시 뒤로 밀려나는 사막만 남는다. 어느새 해도 또 한참을 지나고 철로 끝에는 또 다른 황폐한 마을의 윤곽이 떠오른다. 또 하나의 폐허 같은 승강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 기다린다. 10분 뒤 다시 문을 닫고 출발한다. 눈앞의 황사는 변함없는 차륜 소리와 철로를 두드리는 소리와 끝없이 겹친다. 어느새 열차는 또 다음 역에 도착한다. 너는 또 레버를 당기고 멈추고 문을 열어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한다. 끝도 없이 기대도 없고 뜻밖의 일도 없다. 머지않아 너는 다음 역에서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것이다. 너는 멍한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열차는 또 다음 역에 멈춰 있다. 텅 빈 승강장 위에 선 채 고개를 숙여 변한 셔츠 색을 보고서야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는 걸 깨닫는다. 너는 무감하게 고개를 들고 어느 역을 가도 너를 맞는 건 황사뿐이고 이미 버려진 마을의 잔해뿐이다. 예전에 너는 어떤 동료가 기관지에 실린 뉴스를 넘겨보는 걸 본 적이 있다. 표창까지 받는 그런 영광은 바라지 않지만 너는 적어도 자신의 일이 의미 있길 바랐다. 젊었을 때 처음 열차를 몰고 사막에 들어왔을 때 이 척박한 환경일수록 열차 같은 교통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뒤로 날마다 텅 빈 객차를 보며 점점 깨달았다. 이곳엔 애초에 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그때부터 내 눈빛은 점점 무뎌졌고 끝도 없는 사막을 바라보며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만 되뇌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떠오르는 대답은 하나였다. 의미 없다. 눈 깜짝할 사이 너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살을 태우는 열기가 얼굴을 덮쳤고 조금 먼 풍경은 뜨거운 아지랑에 일그러져 형체가 흐려져 있었다. 너는 놀라 좌우를 둘러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곧 답을 내린다. 아마 자기가 미쳐버린 거라고. 왜냐하면 눈앞의 사막 위를 기괴한 생물떼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건 겨우 사람 형태였고 어떤 건 이미 생물이라 부르기도 어려웠다. 그들도 너를 발견하고 멈춰 서서 똑같이 눈을 크게 떴다. 한참 뒤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생물이 너를 훑어보더니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뱉었다. 요정은 원래 생김새가 제각각이지만 너처럼 못생긴 건 처음 보네. 너는 핵심만 붙잡고 너희가 요정이라고? 그래, 우린 요정이야. 서로 눈을 마주한 채 너는 이 황당한 상황을 겨우 삼켜낸다. 하지만 머릿속 생각은 곧머리 위 열기에 끊겨버린다. 지금껏 넌 에어컨 나오는 열차 안에만 있었지. 태양이 이렇게 뜨거운 줄도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땀이 흐르고 입술도 바짝 말랐다. 요정들은 내 초라한 꼴을 눈치챈 듯 우두머리 노인이 작은 병 하나를 내밀었다. 내가 받아보니 안에는 물이 들어있었다. 너는 본능적으로 벌컥벌컥 들이켰고 노인은 즉시 버럭 소리쳤다.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가 있어? 너는 어리둥절해했고 고개를 숙이자 몇몇 요정이 바닥에 엎드려
엎질러진 물에 젖은 모래를 떠서 입에 머금었다가 다시 뱉는 게 보였다. 노인은 너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병을 빼앗고 다른 요정들을 데리고 멀리 걸어갔다. 너는 잠깐 멍해 있다가 급히 뒤를 따라갔다. 한 요정이 돌아서서 사납게 내 앞을 막아섰지만 노인이 손을 들어 막았다. 됐다. 따라오게 더. 저 멍청한 꼴로 혼자 두면 분명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거야. 너는 그들을 따라 걸었고 머리 위 태양은 마치 몸 안 수분을 다 말려버릴 듯했다. 내가 거의 버티지 못할 즈음 일행은 모래 언덕 하나를 넘었고 축축하고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누런 세상 한가운데 갑자기 선명한 초록빛이 나타났다. 오아시스였다. 그곳엔 기묘한 초록 식물들과 이상한 건물들이 가득했고 수백 마리의 기괴한 요정들이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질서가 살아있는 마을 같았다. 너는 그들과 함께 마을 안을 지나가고 불과 몇백 미터 밖은 사막인데도 마을 안은 기묘한 식물에 둘러싸인 정원 같았다. 생기가 넘쳤다. 너는 기묘한 물건을 파는 노점들 사이를 지나갔다. 주변에서는 많은 요정이 말을 나누고 일했고 각자 제 할 일을 했으며 어린 요정들은 뛰놀며 장난치고 있었다. 그때 어린 요정 하나가 너를 발견하고 먹을 것을 한 덩이 내 손에 쥐어줬다. 사막 속 빈곤에 익숙해져 있던 내게 이 기묘한 번성은 전혀 다른 생기를 느끼게 했다.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아 금세 중심부에 다다랐다. 집들에 둘러싸인 공터 한가운데 맑은 작은 연못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메마르고 갈라진 입술을 핥으며 너는 연못으로 달려가 몸을 숙여 마시려 했다. 그러자 한 요정이 필사적으로 너를 막아섰다. 너는 멍해진 채 또 뭐냐고 묻고 노인이 너를 바라보며 이 연못의 물은 요정 하나당 하루에 한 병만 가져갈 수 있어. 절대 더 가져가면 안 돼. 물은 그렇게 귀한 거야?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떠돌이 요정이구나. 사막에서 사는데 물이 안 중요할 리 있겠어. 모래에서 물이 나오기라도 하냐. 이 연못의 물은 비 올 때 받아둔 거야. 내가 보고 있는 이 오아시스 전체 모든 식물과 모든 요정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어. 다 쓰면 끝이야. 우리 부모 세대도 그 위의 부모 세대도 모두 이 규칙을 지켜왔어. 이 물은 딱 요정 하나당 한 병씩만 가져갈 만큼만 있어. 너는 그 작은 연못을 바라보다가 속으로 계산해본다. 그러다 문득 이상하단 생각이 든다. 너희가 100명이 넘는데 이 연못이면 길어야 하루 이틀치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하루 이틀마다 꼭 비가 내려야 한다는 거네. 그래. 안 그러면 이 오아시스는 하루 만에 바짝 말라버려. 그럼 비가 안 오는 날은 어떻게? 대비책은 없어? 없어. 너는 즉시 연못에서 멀찍이 물러서며 너희는 이 오아시스 전체의 운명을 한 번의 비에 맡기고 있잖아. 그건 줄타기보다도 더 위험해. 노인은 너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루에 한 병씩만 가져가는 전통을 지키면 하늘이 우리를 돌봐줄 거야. 물은 절대 마르지 않아. 넌 떠나볼 생각은 안 해봤어? 너는 문득 처음 입사했을 때의 포부를 떠올린다. 열차 교통으로 사막 주민들을 도우려던 꿈. 지금이야말로 그 기회 아닌가? 눈앞의 주민들이 인간은 아니어도 이런 처지에 갇혀 있다면 똑같이 도움이 필요하잖아.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은 사람 잡아먹는 사막이고 살 수 있는 곳은 이 오아시스뿐이야. 너는 갑자기 주변 요정들에게 외쳤어. 너희 철로를 본 적 있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길고 평행한 쇠줄 2개 말이야. 철로만 찾으면 기차를 탈 수 있어. 내 기차로 너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어. 마을의 요정들이 모두 시선을 돌렸지만 그 기묘한 얼굴들엔 막막함만 떠 있었어. 너는 기차가 얼마나 큰지 애써 설명했지만 요정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어. 그만. 노인이 너를 보다가 주변 요정들까지 둘러보며 말했어. 우린 대대로 여기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너는 노인과 다투지 않았어. 기차만 찾으면 직접 보기만 해도 그도 알게 될 테니까. 너는 재빨리 연못에 몸을 숙여 물을 크게 한 모금 마시고 돌아서 마을 밖으로 물러났어. 철로만 찾으면 10배로 갚아줄게. 너는 먼저 동쪽으로 한참을 걸었지만 끝없는 사막뿐이었어. 그래서 서쪽으로도 가봤지만 여전히 사막뿐이었지. 그 뒤 북쪽도 찾고 남쪽도 찾아봤지만 철로는 없었어. 너는 끝없는 모래바다를 헤매고 태양은 너를 태워댔어.
너는 문득 생각했지. 이런 곳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결국 너는 지친 몸을 끌고 오아시스로 돌아왔어. 너는 낙담한 채 마을 구석에 웅크렸어. 그때 늙은 요정이 내 앞에 나타나 말없이 손에 든 물병을 내밀었어. 그만 찾아. 앞으로 매일 반 병씩 나눠줄게. 난 늙어서 그렇게 많이 못 마셔. 너는 물을 받다가 문득 뭔가 떠올랐고 비틀거리며 연못가로 뛰어갔어. 그 안은 이미 완전히 비어 있었어. 노인은 괜찮다며 말했어. 마셔. 곧 비가 올 거야. 주변의 요정들은 하나둘 일을 멈추고 마을 한가운데 연못가에 서서 모두 하늘만 올려다봤어. 너는 구름 한 점 없는 너무도 맑아 불안한 하늘을 보며 정말 비가 올까 생각했어. 물론이지. 하늘은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노인의 눈빛을 보며 너는 문득 깨달았어. 문제는 비를 믿느냐가 아니라 그들에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였어. 믿음이야말로 이 오아시스의 버팀목이었지. 너는 그 기묘한 기대 속에서 기다렸어. 그런데 갑자기 눈앞의 풍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 너는 세게 눈을 깜빡였고 손에는 익숙한 조종간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 기차 바퀴와 철로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지. 너는 다시 운전실 안에 서 있었고 눈앞에는 뒤로 밀려나는 사막이 있었어. 너는 급히 고개를 흔들었어. 잠깐 멍했을 뿐인데 어째서 머릿속에 그런 이상한 장면들이 떠오른 거지. 조금 진정하고 나서 너는 무의식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 구름 한 점 없었어. 만약 사막에 그런 요정들이 산다면? 믿음만으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열차는 계속 앞으로 달리고 지평선에는 또 다음 폐허 마을의 윤곽이 나타났어. 황폐한 작은 마을의 모습이. 너는 다시 조종 레버를 내렸어. 열차는 승강장 옆에 정확히 멈췄고 문을 열고 내려섰다. 여기가 이 노선의 종착역이다. 주변엔 여전히 폐허뿐이었다. 이번에도 빈 열차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너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고 아무것도 데려가지도 못했다. 이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며 그 질문이 다시 머릿속을 파고든다. 내가 해마다 반복하는 이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허무에 잠식되기 직전 너는 사막 쪽에서 무언가를 얼핏 봤다. 늙은 요정이 너를 바라봤어. 작은 물방울이 얼굴의 주름을 따라 흘러내렸어. 그의 말은 세찬 빗속으로 스며들었고 봐라. 비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단다.